야, 토트넘이 드디어 해냈습니다. 야, 오늘 갈라타사라이 쪽에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왔죠.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온 게 토트넘의 듀오 다빈손 산체스와 이제 탄기 은돈벨레가 갈라타사라이로 이적을 한다. 그래서 갈라타사라이에 합류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결국 레비가 이적 시장 막판에 이제 원하는 그림을 그려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비가 지금 굉장히 만족스러울 만한 이적을 갖고 왔어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오늘이 토트넘 생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1882년 9월 5일 날 토트넘이 이제 구단을 창립을 했고, 구단 창립하면서 이제 올해가 141주년이라 이제 이렇게 시작했던 구단이 오늘날에 이렇게 되고, 손흥민 이거 찰칵찰칵 또 생기고, 많은 일들이 있었던 141년이었는데 오늘의 이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은돈벨레하고 산체스를 매각을 했다,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은돈벨레에 대한 계약 세부 사항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탄기 은돈벨레가 갈라타사라이 히어위고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월요일 11시인가? 저녁 11시인가쯤 나오게 됐고, 임대로 가게 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단순히 임대로만 이제 은돈벨레가 가게 되면 토트넘 팬들이 그렇게 만족스러운 계약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은돈벨레를 완전 매각을 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이적 옵션이 있나라고 이제 토트넘 팬들이 막 두 눈을 켜고 이제 찾아봤는데 있어. 야, 이적 옵션이 있어. 얼마? 1,500만 유로. 한 190억 정도, 200억 정도가 있어. 괜찮아. 근데 야, 이거 계약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뭔가 이상한 게 하나 있죠. 뭐야? 2025년부터 5년 분할 지급입니다. 그러니까 23, 24 시즌은 이제 임대를 가잖아요. 임대를 가고 만약에 영입을 한다 그러면은 24, 25 시즌부터 29, 30 시즌, 그러니까 2030년까지 분할로 5년을 나눠서 내는 조항으로 이제 은돈벨레가 갈라타사라이죠. 죄송합니다. 갈라타사라이에 이제 합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야, 이거는 사실상 이게 지금 이적 시장이 매년 인플레이션이 그냥 막 엄청 올라가고 있잖아. 엄청난 매번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뭐 5년 뒤에 뭐 300만 유로다라고 한다면은 야,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반가운 금액은 아닐 건데, 심지어 이제 이게 은돈벨레 이적 옵션을 발동한다라는 것도 없는 상황이고 보장도 없는 거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번 시즌의 연봉은 310만 유로를 보장해 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은돈벨레 주급도 제가 보여드릴 건데 310만 유로가 이제 토트넘이 은돈벨레에게 지급하고 있는 연봉의 30%밖에 안 된다. 그래서 70% 정도는 아직도 토트넘이 이제 내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마음 편하게 시즌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은돈벨레에서만 끝이 나지 않았어요. 바로 다빈손 산체스 역시도 이제 얘기 나왔죠. 그래서 이게 갈라타사라이 쪽에서 나온 공식 선언문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프로축구 선수 다빈손 산체스와 합의에 도달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적료가 950만 유로. 딱 이거 보니까 이제 처음 드는 생각이 뭐야, 여러분? 완전 이적이야. 완전 이적. 그래서 야, 토트넘이 완전 이적으로 산체스를 매각했구나. 950만 유로. 괜찮아. 팔았구나. 야, 옵션도 있어. 뭐 1,000만에서 1,500만 갈 수 있어. 야, 근데 이거 뭐야? 하고 보니까 여기도 5년 분할 지급이 5년 분할 지급이 여기에도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 토트넘이 뭐 5년 동안 도대체 돈을 얼마나 받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equal installment spread over 5 seaso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 5년 동안 똑같이 나눠서 산체스를 이제 갈라타사라이로 보내기로 했다라는 합의가 된 거죠. 그래서 좀 아쉬워지고 있는데, 근데 이게 보면은 야, 그래도 얘네가 진짜 대단한 게 멀리 갔어. 여기가 런던이에요. 여기가 런던. 튀르키예, 뭐 터키는 여기, 튀르키예는 여기인데 이스탄불이 아마 여기쯤일 거야, 내가 알기로. 그래서 토트넘 팬들이 정말 다시는 보기 싫다. 유배
유배라고도 얘기 나오는데 야 이거 내가 보니까 자동차로 32시간, 걸어서 586시간, 기차도 뭐 환승하고 다음 기차 기다리고 뭐 구글 검색하니까 46시간 나오더라고. 은돈벨레 이걸로 가라. 산체스 너는 자동차 타. 괜찮아. 근데 이제 굉장히 먼 길을 떠나게 됐고 이 토트넘이 이제 산체스는 이제 완전히 작별을 하게 됐고 은돈벨레는 한동안 앞에서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은돈벨레하고 산체스한테 이렇게 악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죽음이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근데 반면 이 갈라타사라이 쪽도 엄청나게 영입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이번에 영입도 많이 했고 이적료 지출한 걸 보면은 이 1등이 이번에 이카르디였습니다. 이카르디를 1,000만 유로에 영입을 했는데 그 다음이 바로 산체스였어요. 950만 유로. 근데 심지어 이건 보장이고 옵션까지 추가된다면 이 금액은 또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갈라타사라의 입장에서는 산체스한테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게 생각보다 많고 그 다음에 지금 과감하게 플렉스를 했다, 투자를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카르디하고 산체스 외에도 여기 밑에 보면은 자하, 은돈벨레 그리고 지혜시 뭐 이런 선수도 있고 앙헬리뇨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름 알만한 선수들 또한 이번에 많이 갈라타사라이로 영입이 되면서 갈라타사라이가 이번 챔피언스 리그를 두고 정말로 강력하게 보강을 했다. 근데 다만 그 두 명이 은돈벨레, 산체스, 화이팅입니다. 네, 갈라타사라이 화이팅. 챔피언스리그 나가는데 이제 이 두 친구를 통해서 나간다고 하니까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그냥 화이팅. 든든하다. 잘해봐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은돈벨레 같은 경우는 이제 토트넘 쪽에서 화이팅을 외쳐주면데 이제 막상 웃지는 못하는 게 아까처럼 얘기한 것처럼 토트넘이 이제 부담해야 되는 임 주급이 70%다. 이제 갈라타사라이가 지급하기로 한 310만 유로가 은돈벨레의 주급의 70%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케폴로지 쪽에서 갖고 온 정보라 아직 주급은 완벽하게 공개는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들리는 루머에는 이 20만 파운드가 옵션까지 포함된 금액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사실상 손흥민이 1등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우선 이쪽에 이제 사이트 쪽에서 많이 나와 있는 얘기가 은돈벨레의 주급이 20만 파운드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이게 얼마냐? 3.2억 원. 그래서 은돈벨레가 정말로 많은 주급을 받고 있는 상황에 1분도 출전할 것 같지 않은 분위기니까 이번에 갈라타사라이로 가면서 310만 유로가 커버가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이제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라서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이적 시장이 닫혔다. 그러니까 잉글랜드 이적 시장이 닫혔다라는 거는 매각이 불가능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 영입하는 팀 클럽의 이적 시장이 열려 있다면은 그 리그에다가 선수를 매각하는 거는 얼마나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사우디 이적 시장은 9월 7일 그 다음에 튀르키예 리그 이적 시장은 마감일이 9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사우디 쪽은 뭐 이틀 튀르키예 리그 같은 경우는 10일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그런데 보통은 매각이 안 되죠. 왜? 왜일 것 같아? 파는 팀이 보강을 할 수가 없으니까. 파는 팀이 보강을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봐. 이게 우리가 누구를 보낸다고 했으면은 다시 그 자리를 누군가를 사오면서 대체자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적 시장이 닫혀버렸으니까 대체자를 못 구하잖아요. 그래서 이적 시장이 마감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다음으로 또 매각되는 일이 굉장히 쉽지 않은데 근데 여기서 신기한 게 이 결단 뒤에는 바로 포글루가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폴 오키프 쪽에서 나온 얘기예요. 자, NG is doing things his way.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는 그의 방식으로 운영한다. 자신의 방향으로 운영한다. 그는 팀에 누가 남을 것인지 결정을 이미 내렸으며 우리는 이제 토트넘이에요. 위가 토트넘인데 엄청난 변화가 필요했고 그는 결정을 내릴 용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토트넘에 왔던 감독들이 제일 어려워했던 것 중 하나가 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었어. 토트넘이 변화가 필요한 거는 누구든지 알고 있는데 이거를 먼저
시도를 해볼 사람이 없었다는 거야. 왜? 실패하면은 욕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이거를 도전해볼 용기가 안 난 거지. 하지만 포스테코글루는 진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용기가 있었고, 과연 그가 옳은 선택을 내렸는지는 지켜보자. 그리고 누가 틀렸는지도 지켜보자. 나중에. 라면서 굉장히 토트넘이 선택을 내렸다라고 하는데,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생각나는 인물이 있지? 이 친구. 이 친구는 참 즐겨. 아니, 수비를 이렇게 즐기게 했어봐. 공격수 물고 막 안 놓고 막 그냥 물어가지고 그냥 안 놓쳤으면은 그냥 지금 네가 토트넘에서 선발을 하고 있어 이 친구야. 그런데 이제는 들어눕는 거에서 완벽한 수비 능력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킬패트릭을 포함한 토트넘 내부 기자 쪽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토트넘은 다이어 매각을 원했다. 근데 그는 오직 임대로만 팀을 떠나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지금 다이어 같은 경우는 계약이 1년 남은 상황이라 1년만 이제 누워 있으면은 자유계약으로 팀을, 그러니까 자기가 팀을 골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냥 이적을 해버리면 토트넘이 자신을 매각해버린 팀과만 협상을 해야 하니까 다이어 입장에서 본인 생각에는 좀 불리하게 협상을 이끌어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를 1년 뛰게 해서 임대로 보내든가 아니면은 나는 뛰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언이 됐기 때문에 다이어를 여기저기에 처분을 하려고 했으나 토트넘은 임대로 보낼 생각은 없었고, 이제는 자유계약으로 이적을 원한다는 말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토트넘 입장에서는 안타깝죠. 근데 야 이거 봐봐. 자, 여러분들 혹시 이 인물 누군지 아십니까? 토마스 히첼 슈페르거. 이 친구가 이제 2000년대 후반 독일 국가대표로 활약했으면서 에버튼, 아스톤빌라, 웨스트햄 소속으로 뛰었던 인물이에요. 이 친구가 이제 EPL에서 뛰었던 독일 국가대표 출신이고 무려 52경기나 출전을 했습니다. 근데 얘가 뭘로 유명하냐? 축구 선수 역사상 I'm gay를 커밍아웃을 했던 인물이 바로 히첼 슈페르거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었어요. 굉장히 욕도 많이 먹고 지지자도 많고 그랬는데, 이때 당시에 이게 또 연이 이렇게 됩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호주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포글루가 넓은 마음으로 모든 호주 선수들이 자신의 감정에 솔직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disclosing their sexuality,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남자를 좋아하더라도 솔직하게 그런 걸 말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포글루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만큼 포글루가 넓은 마음이 있었는데 포글루가 얘는 못 참았어.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태평양 마음, 호주 바다 다 담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포글루도 얘는 못 참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 보고 나서 야, 인물이 참 됐다 했는데, 얘한테는 넌 나가 임마. 너는 나가. 넌 안 돼 임마. 네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임마.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포스테코글루가 뭐라 그랬었냐면, 모두가 자신이 속한 환경 속에서 편안함을 느꼈으면 한다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이 커밍아웃을 했던 선수를 지지했던 발언이 했던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포스테코글루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포스테코글루가 이런 선택을 내렸는데, 포스테코글루 입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포스테코글루가 처음 이 토트넘의 감독으로 부임했을 때 나왔던 기사의 제목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공격 플러스 리빌딩, 그러나 초라한 프로필. 토트넘 포스테코글루 과감 배팅을 했다라는 얘기가 이제 처음에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포스테코글루의 좀 굵직한 커리어를 좀 보자면은, 호주 대표팀 감독으로서 2015년 아시안컵을 우승을 했습니다. 체크. 이제 일본에 가서 2019년에 요코하마 J리그를 우승했습니다. 체크. 스코틀랜드 가서 2년 연속 리그 우승했습니다.
체크. 여기서 이제 드는 공통적인 문제가 뭐야? 빅클럽 이력이 없다. 어딨냐? 이게 정말로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요 반대 포인트를 생각을 해봐야 돼. 포스테코글루는 경기 하나하나가 시험 무대야. 조금만 미끄러지면 역시 봐라. 빅클럽 감독을 해본 이력이 없는 사람을 데려오니까 이 사단 이 꼴이 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정말 매 경기마다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고 있는 와중인데 포스테코글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누구는 남고 누구는 떠나고 누구는 뛰지 않을 거고, 그러고 나는 새로운 선수들과 함께 나아갈 거다라고 이제 목소리를 냈고, 그 다음에 이제 레비가 이 토트넘의 감독을 포스테코글루로 부임을 시키면서 했던 말이 바로 포스테코글루가 유망주, 그러니까 유스 시스템의 중요성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다라고 느꼈다라고 얘기했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온 얘기가 바로 필립스와 도링턴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많이 좀 누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필립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따 더 설명이 나올 건데, 이번에 새로 이제 영입된 유망주고, 도링턴은 이제 토트넘이 키워낸 유망주 중 한 명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고 있는 와중에 오늘 스카이 스포츠 기자 마이클 브리지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필립스는 포글루에게 굉장히 좋은 인상을 심어주었으며 그를 꾸준한 1군 멤버로 기용할 예정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느낌표가 많이 붙는 선택이에요. 왜? 아까 말한 것처럼 포글루는 정말로 이 경기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중요한 상황인데, 근데 이제 판더벤, 로메로 뒤에 유망주를 기용하겠다라고 사실상 공표를 내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친구들을 좀 보면 이 애슐리 필립스가 2005년생이고 17세로 이제 프로를 데뷔했습니다. 네 번째로 어린 선수로 이제 데뷔를 하게 됐고, 아직 유망주예요. 이 친구가 아무리 좋은 인상을 남겼다라고 한들 이 선수가 갖고 있는 기록이 작년 2부 리그에서 8경기 출장이 전부입니다. 이 선수를 당장 토트넘 1군 무대, APL 이런 무대에서 경쟁을 해주기를 바란다? 이거는 새로운 감독, 특히 매 경기가 진짜 시험 무대라고 느껴지는 감독한테는 정말 어마어마한 선택이고 어마어마한 도전을 내린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토트넘이 겨울 이적 시장이 열릴 때까지 남은 경기가 단 16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라운드까지 치르면은 겨울 이적 시장이 열리게 돼요. 지금 4라운드까지 치르게 됐는데 리그만 16경기가 남은 상황이라 이 16경기 중에 로메로가 못 뛰게 된다거나 판더벤이 다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선수들이 나와서 얼마만큼 잘해줄지는 우리도 이제 지켜는 봐야겠지만, 이 16경기 동안 이 토트넘의 센터백들이 부상 당하지 않고 아니면 부상 당하더라도 유망주들이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를 우리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